나이 들고 보니까 친구가 다 떠나더라고. 연락할 사람이 없어. 다들 바쁘다고 하고. 옛날 친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외로움 느끼고 계신가요?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말이 안 통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특히 명절이나 생일날 전화 한 통 오지 않으면 가슴이 먹먹해지시죠? 오늘은 200년 전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깨달았던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왜일까요? 젊을 때는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바쁘게 살아가니까 친구가 없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회사에서 동료들 만나고 저녁엔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 보내고 하루하루가 바빠서 친구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나이 들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각자 살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배우자와는 오래 살다 보니 새로운 대화가 없고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게 되고 그때 옆에 있는 친구, 진심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1년 40의 나이에 유배를 떠나면서 한양에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재산도 잃었지만 가장 큰 상실은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유배지 강진에 홀로 남겨져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아,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매일 아침 눈 떠도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함께 차 마실 사람이 없고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제야 선생은 알았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유배를 떠나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함께 벼슬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지가 왔습니다. 자네 소식 들었네. 안타깝네. 조심하게. 건강 잘 챙기게. 곧 풀려날 걸세. 짧고 형식적인 편지들. 하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편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동생이라는 누명을 쓴 사람과 계속 연락하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요. 친구들은 하나둘 정약용을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은 척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이제는 아무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쓸쓸하게 일기에 적으셨습니다. 옛날에 나와 함께 시를 짓고 밤새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 권력이 있을 때는 형제처럼 지내더니 권력을 잃으니 남보다 못하구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권력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직장 다닐 때는 매일 만나던 동료들, 은퇴하고 나니 연락 한 번 없고 과장, 부장할 때는 찾아오던 사람들,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 모두 사라지고 돈 있고 힘 있을 때는 찾아오던 사람들, 이제는 전화번호도 지운 것 같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직장 동료였구나.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해관계였구나. 이런 배신감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정년 퇴직하고 나서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때 그 허탈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친구를 알게 됐구나.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게 됐구나. 위기가 왔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유배 3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강진의 작은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황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천리가 넘는 먼 길을 몇 달을 걸어서 강진까지 찾아온 겁니다. 정약용과 친구였다는 이유로 자기도 조정에서 감시받고 있는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죠. 문을 열고 황상을 본 순간 정약용 선생은 그만 눈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자네가 왜 여기까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 싶었네. 두 사람은 며칠 밤을 새우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양의 소식,
친구들의 근황, 가족들 이야기,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할 말이 많았습니다. 황상이 떠날 때 정약용 선생이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진짜 친구구나. 자네 같은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니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야.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자네. 자네가 있어 내가 버틸 수 있었네. 또 윤종심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강진의 가난한 집안 청년이었는데 유배온 정약용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18년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이 청년은 매일 스승을 찾아와 공부하고 시중 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선생이 아프면 약을 구해오고 선생이 외로워하면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생이 배고프면 자기 밥을 나눠주고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신가요?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대하는 친구,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평범할 때나 변함없는 친구, 아플 때 찾아와주는 친구, 힘들 때 전화해도 귀찮아하지 않는 친구, 밤늦게 전화해도 무슨 일이야? 물어봐주는 친구, 돈 빌려달라고 해도 흔쾌히 빌려주는 친구, 내 험담을 듣고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절대 잃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은 나쁜 친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아첨하는 친구. 내가 잘못해도 잘했다고 하고 내 비위만 맞추는 사람. 내가 뭘 해도 잘했어, 오라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망치려는 사람이다. 둘째, 이용하는 친구.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쓸모 없어지면 떠나는 사람. 돈 빌려줄 때는 형님, 누님 하다가 갚을 때 되면 연락 끊는 사람. 내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매일 전화하다가 일 끝나면 전화번호 바꾸는 사람. 셋째, 험담하는 친구. 겉으로는 웃으며 좋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내 흉을 보는 사람. 나와 있을 때는 다른 사람 험담하고 내가 없을 때는 나를 험담하는 사람. 특히 나이 들면 이런 나쁜 친구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친구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혼자보단 낫지. 그래도 말 상대라도 있으니 좋지. 이런 생각으로 나쁜 친구를 계속 만나다 보면 결국 돈만 잃고 마음만 다치고 시간만 낭비하고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노인 사기 사건 보세요. 친구인 척 다가와서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속이고 보험 들면 좋다고 속이고 물건 사면 건강해진다고 속이고 나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나쁜 친구 10명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낫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친구로 삼지 마라. 친구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인지가 중요하다. 혼자 있는 게 나쁜 친구와 있는 것보다 훨씬 평화롭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조언입니다. 첫째, 먼저 다가가라.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 주어라. 경로당에 가도 복지관에 가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먼저 관심 보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디 사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친구 관계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낯설어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며칠, 몇 주 계속 인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둘째, 진심으로 대하라. 거짓으로 사귄 친구는 거짓으로 떠난다. 가식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하세요. 내가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편하게 다가옵니다. 나 돈 많아. 우리 아들 잘 나가. 나 옛날에 높은 자리 했어. 이런 자랑은 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로
진심으로 대하세요. 셋째, 비교하지 마라. 친구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네. 저 사람은 건강하네. 저 사람은 집이 좋네. 이렇게 비교하면 친구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배려하라. 친구 사이에도 예의가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무례하게 대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약속 시간 지키기, 전화 예절 지키기, 남의 집 방문할 때 선물 챙기기, 밥 먹을 때 돈 계산 신경 쓰기, 이런 작은 배려가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다섯째, 자주 만나라. 자주 보는 사람이 친구가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를 만드세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쌓여야 진짜 친구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아는 사람입니다. 자주 만나야 진짜 친구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친구와 대화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나이 들면 자꾸 내 이야기만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아들, 딸은 내 병원 이야기 들어봐.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내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은 지루해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관심 보여주세요. 그게 친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둘째, 험담하지 마라. 없는 사람 흉 보는 사람은 나도 없을 때 내 흉을 본다.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하면서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개 봤어? 완전 이상해. 아무개네 며느리 정말 못됐어. 이런 험담으로 시작된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세요. 셋째, 충고는 조심스럽게 하라. 친구라고 해서 모든 충고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하세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충고하면 친구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태도는 버리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볼 때만 조언하세요.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처음 3년은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낮에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선생이 외로움을 극복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책을 친구로 삼았다. 책은 배신하지 않는 친구다. 언제든 곁에 있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대화해준다. 실제로 선생은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외로움을 달랬던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고 일기를 쓰고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자연을 친구로 삼았다. 강진의 산과 바다, 나무와 꽃을 보며 위로받으셨다고 합니다. 산은 말없이 나를 위로하고 바다는 내 한숨을 받아준다. 꽃은 내게 미소를 주고 나무는 내 그늘이 되어준다. 산책하고 자연을 즐기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꽃과 나무를 구경하고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세요. 자연이 친구가 되어줍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강진의 가난한 청년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나이와 신분을 넘어서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든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 친구를 못 사귀는 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특별한 말씀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배우자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선생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아내와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 선생이 아내를 얼마나 친구처럼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오. 당신과 이야기 나누고 싶소. 당신의 생각이 듣고 싶소. 당신이 그립소. 부부가 서로를 친구처럼 대화하고 친구처럼 존중하면 노년이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배우자를 친구로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달랐지만 나이 들면 그냥 함께 사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의지하는 친구.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그게 노년의 부부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대화가 없다고 하시죠.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몰라, 당신 마음대로 해. 어디 갈까? 라고 물으면 아무 데나.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서로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이 살다 보면 황혼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하세요. 오늘 어땠어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어요? 같이 산책할까요?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갈까요? 이렇게 친구처럼 말 걸어보세요. 부부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1.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랜만이야. 잘 지내?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 꺼내서 연락처 찾아보세요. 옛날 친구 한 명 떠올려서 오늘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보고 싶더라고. 이 한마디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줍니다. 2.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보기.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곳에 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주 가다 보면 친구가 생깁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정해놓고 꾸준히 가보세요. 3. 취미활동 시작하기. 등산, 요가, 노래교실, 서예, 탁구, 게이트볼, 바둑. 뭐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쉽게 친해집니다. 저도 등산 좋아해요. 저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공통점이 있으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4. 먼저 인사하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산책길에서, 마트에서, 병원에서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어디 가세요? 이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5. 배우자에게 말 걸기.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땠어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어요? 내일 같이 산책할까요? 부부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도 친구처럼 지내야 합니다. 6. 동창회 나가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 오면 꼭 나가세요. 귀찮다고, 멀다고, 피곤하다고 거절하지 마세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 나누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지지만 진짜 친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 여러분,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친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못 사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계산 없이 순수하게 친구 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고 배우자와 친구처럼 대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이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웃음이 늘어나고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